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시장은 제대로 된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거진 종가 고가나 다름없는 상승을 이어갔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개인들이 콜 매도 손절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 상승이 진정한 배경과 함께 해외 증시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현물시장은 개장 전 동시효과가 나름 강했는데요. 하지만 선물은 달랐습니다. 특히 전일이 해외 시장 상승을 우리 시장이 이미 이틀 연속 반영했다고 봤기 때문에 선물은 갭 다운을 했을 뿐더러 장 초반에는 계속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일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현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수치를 팔았어요.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어제까지는 삼성전자를 상당량 매수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를 초반에는 팔았죠. 또한 선물 베이시스가 오전 내내 나빴습니다. 만기가 다음 주인데 장 초반 선물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5포인트권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이렇게 장 초반에는 시장을 분명 누르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개인들은 어제 물렸던 콜 매도를 환매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저도 어제 콜 매도에 좀 물려 있었던지라 콜 매도 포지션이 이익이 나자 조금 줄이긴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한 385선을 일시적으로 깨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 줄이진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옵션이 정말 안 죽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12월 선물을 내년 3월 선물로 교체 매매하는 스프레드 거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당월물이 미결 감소를 단순히 포지션 청산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시아 세션 시작하고 미국 지수 선물 눌리는 것이 홍콩 세션 시작하고도 또 눌림이 나오면서 아 그래 상승 쪽은 다쳤겠구나 싶었는데 11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위로 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된 숏 스퀴즈라고 보는데요. 무슨 소설에서나 나올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지만 통상 업계에서는 옵션 스마일을 찢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외가의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숏 감마를 견디지 못하는 쪽에서 이 손절매를 하기 유도한 일인데 이것은 현 선물을 장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갖고 놀 때는 금융당국이 웬만해서는 눈 감아주기 때문에 파생시장에서 개인들 털어먹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죠. 그렇게 11시부터 선물 매수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인덱스 바스켓 매수를 재개하자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콜옵션을 손절매하기 시작했고 저도 가슴 아프지만 콜 매도를 11시 45분경 손절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런 손절매를 한다는 게 이 하락장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상승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데 남들 다 돈 벌고 있을 때 콜 매도 쳤다가 델타로 터져 감마로 터져 게다가 이 찬존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타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이 삼중고를 겪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손절매를 안 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주 코스피 200 주봉이 저가 대비 고가가 5%가 넘어요. 그리고도 내려간 것과 올라간 것이 거의 V형이라 대응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베제라 콘돌바이 포지션 짜고 무슨 대단한 옵션 전략이라도 하는 것처럼 고객들 돈을 유치해서 랩계좌를 한답시고 이 수수료 따먹는 증권사 직원들이 있었어요. 또 더 심한 것은 묻지마 레이쇼 스프레드도 있었죠. 그러면서 과거 시뮬레이션 보여주고 베제라에도 결국은 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뭣도 모르는 일반 고객들 계좌 갖고 그런 짓 하는 게 프랍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해서 경멸했는데요. 그렇게 고객을 호구로 알고 대충 매매해서 돈 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실력 향상을 스스로 가로막는 울타리를 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이 한투이 김현추 당신 듣고 있나? 당신은 지금 미래셋에서 파생 부분 전무하고 있다지? 부끄러운 줄 알아. 응? 당신은 업계의 룰을 넘어선 아주 비도덕적인 인간이야. 나는 당신이 양매도 ETN 상품화해서 연봉 18억 받았다고 언론에 떴을 때 아주 구토가 난 줄 알았어. 안정성을 담보한 장치가 됐다? 됐다 그래. 이 델타원의 관점에서 양매도 ETN이라는 상품은요. 전략 운용은 우리에게 아웃소싱해라. 근데 자금은 니네들이 돼. 그리고 리스크도 니네가 져. 이런 아주 못된 상품이에요. 금융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고도 뭐 한투에서도 ETN 만들어, 다른 데 가서도 ETN 만들어? 야, 부끄럽다 진짜.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이 양매도 ETN들 주봉 한번 쭉 보세요. 2019년도부터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번 놈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로 박살나 막 그런 것 같다 쳐. 근데 올해 1월에 그 투자 광풍 불었을 때 제대로 개박살나. 뭔 이런 쓰레기 같은 상품 만들었냐고요. 옵션 조금 알고 비즈니스 마인드 좀 있으면 이런 상품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프랍하는 사람들은, 또는 옵션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금융공학의 영역인데 이걸 ETN으로 만들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욕심쟁이 같으니. 아유, 흥분했습니다. 콜매도 손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저는 나스닥 콜매도와 선물 매도로 간밤에 충분히 수익을 냈어요. 이 방향성 거래로 돈 벌고 하여튼 뭐 그립 거래로 이제 돈 벌고 깨먹고 이런 거는 그냥 P&L이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흥분한 이유는 제가 아끼는 모 증권사의 까마득한 후배긴 한데 이 친구가 오늘 더 이상 나부를 올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만기일 가까우니까 효과만 세게 들어갔다가 개 터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에게 답답함을 풀까요? 후배님, 내가 오지랖퍼일 수 있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메일 한 통 주세요. 아유, 아무튼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시 42분부터 개인이 그 본격적인 콜매도 손절매가 진행되자 그것을 외국인들은 변동성 매수의 이익 실현 기회로 삼았어요. 거래량이 오늘 죄다 콜 클래스에서 터지고 풋 클래스에서는 얼마 터지지 않았죠. 그렇게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계좌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강탈해 갔어요. 개인이 콜 134억 매수는 좋아서 매수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콜 매도 손절매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 연기금이 1,500억 넘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제 연기금마저 주식 매수를 하면 한국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올해 7월부터 월봉으로 5개월 연속 음봉을 쳐맞았으니까 12월은 양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라이브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참...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 나가리 된다? 그러면 저는 2750까지도 열려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매일매일 시장 상황 모니터하면서 대응해야겠지만 5개월째 월봉 음봉이 나왔으니 6개월째는 월봉 양봉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카라 도박을 한 사람이 이 동그라미가 5개 연속으로 5개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위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한국 시장 정리하면 오전장에는 시장이 분명히 매도 압력이 있었으나 생각보다 밀리지 않자 외국인들은 11시 40분부터 시장을 강하게 위로 들어올리면서 개인이 콜 매도 손절매를 이끌어냈고 그러면서 베이시스도 위로 돌려놨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 파생 개미들 털어먹는 하루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는 눌림이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로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난 11월 26일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가 대하락을 하고 나서 다들 바닥권에서 못 오르고 지난 일주일 내내 와리가리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지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은 조금 이상한 흐름이었어요. 에쿼티 롱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북클로징 시즌을 맞이해서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현재 글로벌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채권 시장이 급격한 언와인딩이 촉발한 리스크 오프가 이제 12월에 증시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단기채 아침부터 개슈팅이 났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긴 한데 12월 들어서 장기물은 버티는데 단기물은 유럽 세션에서 그 며칠 동안 올랐다가 다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단기물은 내려왔는데 장기물은 버티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변동성 선물이에요. 오늘 유럽 증시가 1% 좀 넘는 하락을 했는데 스탁스 변동성 선물은 3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S&P 변동성도 장마감 직전 변동성이 이익 실현이 좀 나오기 전에는 30포인트 넘겼었고요. 나스닥 변동성인 VX에는 아직 제대로 변동성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가를 33.41포인트까지 올려놨죠.
여전히 리스크오프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스탑로스가 나왔어요. 커머디티 통화인 오지달러가 드디어 0.7달러 선을 0.7을 깼죠. 옆 동네 키윗도 이제 마찬가지로 박살이 났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롱베팅 하던 쪽에서 집어 던진 거라고 봐요. 야,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게 저도 인플레이션 남아있다고 롱베팅을 2주 전까지만 했었죠. 근데 그때 오지달러 손절 그리고 그날 구리를 후드려 패갖고 간신히 손실을 줄였던 생각이 나요.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전일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미국 본장 시작할 때는 텍사스 기름이 69.2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 본장 개장 이후 리스크오프가 확산되자 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65.6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에는 지수 변동성의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같은 거는 당분간은 유언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펙 플러스의 약발이 통하는지 시험하는 첫날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번 이 오펙 플러스 미팅에서 인세션, 그러니까 회의는 끝나지 않았고 기름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긴급 회의를 해서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오펙 푸시 행사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일단은 62달러 선 이하로는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 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62달러 선을 구경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오펙 믿고 조심스럽게 품매도를 한번 쌓아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살펴보면 밤 10시 30분에 US 논팜 발표가 있었죠. 이 세부 내용이 엇갈려서 시장에서는 당장은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장기 채권은 단기적으로 눌렸는데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증시가 급락하자 채권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장기 채권 다 살아나서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그래서 이 논팜 내용 자체를 갖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해석한 쪽은 저는 일단 믿고 거릅니다. 시장을 깊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 유럽 시장 정리하면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커머디티는 생각보다 리스크오프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의 스프레드 축소,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꺾이기 시작하고 나스닥 지수의 거품이 빠지는 것, 요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 세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한바탕 눌렸었는데 처음에 눌린 것은 전일 미국 시장이 종가 고가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사실상 거의 죽지 않아서 초반에는 퀀트 펀드들이 미국 지수 선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지수가 눌렸다고 봐요. 하지만 유럽 세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나름 증시가 버티자 미국 지수 선물도 CTA들이 롱으로 좀 돌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16,000선을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는데 논팜 발표 직전까지 꾸준히 올라온 상태에서 논팜을 맞이하자 시장 반응은 일단 지수가 위로 슈팅을 줬어요. 논팜에 대한 해석은 일단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한 게 중요하지 않고 마켓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봐요. 만약 시장이 논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정도만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빅스 지수 선물이 한 25포인트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VXN 지수도 한 29포인트 초반이었는데 논팜을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면 변동성이 그 수준이었으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S&P는 최소한 0.8%를 올라야 되고 나스닥은 1.3%를 다이렉트로 상승시키면서 변동성을 죽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수는 잠깐의 숏 커버링만 주고는 내려오지도 않고 고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멤버십 회원들께 논팜은 문제가 아니다. 이 본장이 액션이 중요한데 누르기 시작하면 무조건 따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본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 매수가 닥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자근자근 눌러 까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스닥 선물 매도를 아시아 세션에서 좀 많이 밀렸을 때 이익 실현을 했다가 본장 들어서 눌리는 거 확인하고 16,010포인트에서 선물 매도 10개 빵 때렸어요. 물론 나스닥 콜 매도 16,300 이거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는 많이 못 때린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하락에 대한 컨빅션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드물어서 자신 있게 숏 포지션을 유지했어요. 미국을 계속 숏으로 본 이유는 파월이 발언 이전부터 계속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CBOE 그 NDX 볼 인덱스라고 해서 아마 한국에서 빅스를 보시는 분들은 많아도 VXN 이것까지 보시는 분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S&P 500의 변동성인 빅스와 나스닥 100의 변동성인 VXM 이 스프레드를 보시면 상대적인 리스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난 11월 22일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지수는 버티는데 VXM만 살아나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 변동성 대비 변동성 선물이 저평가되는, 그전에는 고평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이전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 매크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11월 초에 테슬라가 $1200 넘기면서 제가 이거 옵션 변동성이 미쳤다는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와 변동성 차이가 얼마 없어요. 이 이야기는 11월 초까지 테슬라를 펌핑하던 것이 콜 감마 스퀴즈에 의한,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분별한 콜 옵션 매수 베팅으로 오른 것이라면 이제는 아래쪽을 구경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풋옵션에는 프리미엄이 지금 덜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1,008까지 밀리긴 했지만 어떻게든 종가는 $1,014에서 올라와서 끝냈는데 저는 12월 중으로 $1,000 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상승을 견인하던 모멘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한 롱 베팅이 이제는 약발이 다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하던 지수는 S&P 기준 4,510선에서 속도가 확실히 둔화됐는데 이때도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계속 변동성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실질 변동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새벽 3시 30분부터 드디어 이제 변동성 매도자들이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수 자체는 새벽 3시 30분부터 저점을 찍은 새벽 5시까지 4,510포인트에서 4,492포인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4,500을 깨자마자 언더슈팅이 나서 4,492 간 거지 뭐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 매도자들은 제일 무서운 게 이 배가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의 아마 지옥 입구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지옥을 들어간 거 아니죠. 지옥은 저기 리먼이나 아니면 코로나 피크 때, 그때가 지옥이고 이것은 지옥도 아니에요. 아무튼 다행히 알 수 없는 이유로 5시 20분부터 글로벌 리스크 오프의 이익 실현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변동성 지수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름도 반등하고 지수도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해요. 근데 뭐 그때 파이자 백신 소식 때문에 막판에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10월은 커머디티가, 11월은 유로존 채권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12월은 미국이 문제예요. 특히 미국 증시 나스닥 변동성,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다시 얘기하면 변동성 매수자들이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미안하지만 미국 시장 하락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체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87%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망할 콜매도 손절당한 게 좀 아쉽지만 나스닥 숏을 싹 발라먹었으니 어느 정도 복수를 한 셈이라 뭐 개념치는 않아요. 그래도 월요일 대응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콜옵션 감마 스케줄을 또 당할 순 없고 다음 주는 차월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설마 배가로 터질 일은 버틸 겁니다. 잔존일이 뭐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콜 쪽으로도 개인들이 뭐 어느 정도 손절을 해서 상방도 막혔다 보고요. 또 하방은 2주 전에 급락에 상당량 푸드 손절해서 저는 하방도 막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전체 변동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외가격 매도 배째라? 이런 건 좀 부담스럽죠. 또 하나는 지난주에 한국 시장과 대만 시장이 상당히 강했어요. 미국도 S&P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빅테크가 유난히 약했죠. 이 부분이 12월이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차월물 콜 매도를 하되 평소보다 수량을 좀 적게 쌓고 상단을 제한하는 정도, 그 정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월물로 뭘 하기에는 양쪽으로 모두 리스크가 커서 부담스럽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콜 매도 16,300을 롤링 다운해서 16,000으로 다시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 매도는 최소한 15,000 초반까지 여기까지 가져야 현재의 변동성이 정당화되지 않겠어요? 어제 저거 밀렸다고 롱 잡는 거? 이거는 변동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한 건 좋아요. 저는 어제 마이너스 2.5%권에서 4계약 이익 실현했고 또 나머지는 아시아 세션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변동성이 높을 때는 트레이딩 기회도 많아요. 저는 변동성이 2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러면
뭐 대충 만든 장중 추세 추종용 일줄 매매 시스템 이런 거 뭐 로징 대충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웬만해서는 다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레버리지 관리입니다. 대신 변동성이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일중 추세 추종 이런 건 끄고 역추세를 하거나 아니면 변동성 매도 로징만 돌리는 게 맞죠. 뭐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시황에서 다루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30포인트를 쳤다.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 친구들 중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늑다리들은 그냥 쉬는 게 낫고요. 주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늘 건승하시고.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